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의 블랙쌤 처음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뭐 채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저희 배너에서 보면은 저희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그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그러한 좀 채널을 운영해 나갈 텐데, 여러분께서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채널 있잖아요. 근데 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좀 진행을 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휴게소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채널이 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갈 테니까요.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은 그에 맞게 좋은 정보라든지 또 지금부터 좀 중심을 갖고 봐야 될 거 충분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여러분께 좀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 볼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 오늘 어쨌든 처음 인사드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2023년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처음 저는 2023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좀 어땠나요? 어쨌든 1년 넘게 그렇게 조정세를 받아오면은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 대한 기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는 거에 대한,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에 대한 거를 보고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증시 키워드, 대한민국 주식시장 키워드는 이렇게 차별화, 쏠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 우리 뭐 블랙님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금 상반기가 지났고 3분기 시작한 지, 하반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 시즌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화에 대해서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시장 1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에 우리 시장 반등, 최저점 찍고 나서 반등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네, 로봇 관련돼서 처음 스타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리거가 뭐가 됐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죠. 어떻게? 네,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첫 번째 바로 로봇, 쏠림의 스타트 1 로봇.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시장이 아니죠, 우리 삶에 굉장한, 우와, 놀라울 만한,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불러온 챗GPT, 그렇죠, 인공지능. 그래서 처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크게 많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까? 네,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오픈했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죠. 엄청났죠, 사실. 근데 이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그냥 소프트웨어 업종이면은 다 요거는 같다. 소프트웨어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 갔다. 그럼 여기서도 결국에는 쏠림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월부터 그냥 1월에 초에 이제 로봇 애들이 좀 반등을 하다가, 로봇도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LG에서 지분 투자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 애들, 그다음에 뭐 뉴로메카 이런 거는 좀 상장을, 잠깐만요, 보죠. 네, 뉴로메카부터 해가지고 뭐 이때 상장범도 먹고 SBB테크도 그렇고, 그리고 감속기의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SPG는 좀 늦게 반응하긴 했어요. 여기 이때가 아마 현대라든지 이런 거 겹치면서, 네, 이렇게 아무튼 로봇이 처음 주도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인공지능 챗GPT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솔트룩스도 엄청 갔죠. 네, 그러면서 또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반도체. 그냥 TC 몬딩 쪽 해가지고 이제 HBM3 관련으로 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로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요거랑 한미반도체랑 기판에 대한 중심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몇 배 이상 갔던 그런 중심이 됐던 쏠림의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그런데 여기서 또 바통을 사실 반도체가 좀 더 뒤에 바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반도체를 좀 뒤늦게 보고, 3,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봐봐, 1월 초,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실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2월까지는 이어졌죠. 3, 4월에 뭡니까? 네, 2차 전지. 사실 올해 주도주죠. 올해 주도주. 1차 포무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언제? 요때. 네, 요 시기죠. 네,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 정도 가겠어, 20만 원 더 가겠어 하면서 갔던 게 바로 에코프로가 여기서 뭐 80만 원까지 돌파, 그쵸? 그러면서 사실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감론을 박 말이 굉장히 많았죠. 뭐 특정 뭐 증권사에서는 매도 보고서도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아시죠? 여러분들 뭐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좀 하셨다라고 하면은 증권사 리포트에 웬만해서는 매도 보고서 안 나와요. 그죠. 뭐 홀드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매도 보고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목표가 하향, 막 요런 거 나오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건 뭐 뒤에서 또 얘기할 테지만, 뭐 결국엔 또 이렇게 가면서 좀 태세전환했던 그런 애널리스트들 몇몇 분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자, 이렇게 쏠림이 나왔다. 1차 포모 현상.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갑자기, 그래, 막, 주도주 성장 좀 많이, 우리 시장 계속 뭐 오른다. 왜냐면, 자, 여기까지 다 3, 4월까지 제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봐야 됩니까? 시장 지수 어떻게 됐냐? 1월부터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3월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막 매도 보수 나오면서 요때가 좀 빠진 구간인데, 요때 기간 조정이 지금 약 한 4월 중순부터 5월 한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이렇게 기간 조정이 이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뭐가 시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2022년에 뭐 전쟁하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전 뭐 이러면서 전쟁 관련으로 방산 뭐 에너지 가스 이런 게 아니라 곡물주들, 물론 여기에는 뭐 엘니뇨 현상 관련된 것도 있었지, 기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뭐 곡물 협상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딱 곡물주들 기간 조정 오면서, 기간 조정이 곡물주. 근데 아이러니하게 되게 웃긴 게, 여기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에 재건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쌍으로 소외됐던 게 올랐다는 거예요. 뭐 SY 뭐 그렇죠, 모듈형 주택 중심으로 좀 올랐죠. SY라든지 아니면 뭐 금강공업 요쪽 중심으로 좀 올랐죠. 최초에 막 데모라든지 이런 건 좀 덜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때 재건은 약간 모듈러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것도 다 쏠림. 그러니까 이게 5월경이죠. 4월 중순. 이게 날짜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반도체. 약간 HBM3가 좀 더 강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인공지능 해가지고 후발주로 봤던 게 바로 의료 AI죠. 이건 약간 주도적은 아니었지만 개별 흐름을 보면은 그쵸. 딱 요 시기 때 바로 반도체랑 그다음에 의료, 루닛, 그다음에 뷰노, JLK, 신테카까지 껴줄게요. 좀 요렇게 좀 시장이 갑작스럽게 욜로속 쏠림이 나왔다. 요거는 약간 종목 제한되니까 그렇다 치고, 반도체 HBM3 해서 한미반도체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역사적 신고가, 그러면서 막 본딩 쪽 해가지고 프로카드 해가지고 프로텍,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잘 갔죠. 약간 전공정 애들이 좀 덜 갔지만, 오삿, 그 다음에 오삿 패키징, 그냥 뭐 오삿이 다 패키징인데 이렇게 후공정 중심으로 좀 요쪽이 좀 많이 갔죠. 근데 사실상 국내에 대광역 해가지고 이제 패키징 업체는 사실상 없어요. 좀 제한돼요. 근데 물론 뭐 단순 이제 후공정 테스터로 좀 실체 있는 건 이제 두산 테스나 정도.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TC 본딩이라든지 기판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 요쪽에 좀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하여튼 요렇게 좀 쏠림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포모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쪽에 대해서 저도 어쩌면 2차 전지를 에코프로를 2016, 17년부터 공부를 해오면서, 근데 이게 막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좀 에코프로를 봐왔다라고 하면은 노나이티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동공구에서 매출이 나오고, 그때부터 뭐 하이니켈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매출 나올 때마다, 또 돈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될 때마다 돈을 찍어내서 이거를 다 증설했어요. 전기차.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에코프로는 사실상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뭐 손을 매자가지고 포항에 캠퍼스 계속 늘리면서,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에코프로 BM이 물적 분할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마련된 자금을 또 증설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계속 R&D 뭐 연구개발하고 증설도 해놓고, 이 전기차의 성장에 대한 이 전기차 시장,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배터리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게 이제 터진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치 투자가 아니고 뭐 포모다 뭐 쏠림이 심하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가치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를.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사실 너무 쏠림이다가 아니라, 물론 올해 쏠림에 대한 키워드에서 제가 나중에 좀 말할 건데, 이거는 한번 좀 더 정리하고 가죠. 일단 6월은 7월 뭐 있었습니까? 2차 전지, 2차 포모. 그래서 뭐 배터리 아저씨, 뭐 배터리 아저씨 8선 종목이죠. 배터리 아저씨 8선 뭐 종목 중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그다음에 에코프로. 사실 여기서 포스코그룹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수직 기여가 잘 돼 있다라고 보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뭐냐고? 포스코홀딩스가 원자재 수급하잖아요. 그렇죠? 포스코홀딩스가 원자재.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양극재 수직 계열이 특화된 거고, 그 다음에 엠텍이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이 뭐합니까? 양극재랑 음극재. 리사이클다구나. 리사이클. 홀딩스가. 어쨌든 얘네가 중심이 되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인데, 늘 얘네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LG 엔솔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아닌데 우리 하는데 하면서 뭘 하나 공신했습니까? 대규모 장기. 네, 삼성향에 일단 다변화를 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여기서 실리콘 음극재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사에 대해서 솔직히 중심, 문과 스펙 최고들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포스코인터, 대우인터, 전신이 대우인터죠. 포스코인터 이들 통해서 이제 또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수급이 가능하죠. 상사. 근데 얘네가 뭐합니까? 구동모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러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참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7월 쏠림에 의해서, 자, 이때 3, 4월 쏠림에도 기간 조정이 한 달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쏠림에도 기간 조정 보자고요. 그러니까 올해 포인트가 뭡니까? 쏠림입니다. 쏠림. 차별화. 이거는 올해 아마 하반기 3, 4번 3분기 말, 지금의 기간 조정이 끝나면 한 번 더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핫한 거, 오늘은 좀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8월 17일 기준인데, 계속 네이처에서 이번에 두 번째 좀 아니다라고 반발나, 초전도체. 근데 그쵸. 근데 초전도체 요거는요, 사실 약간 실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투기적인 부분으로 좀 그냥 너무 이게 중심을 갖고 하지 말고, 물론 뭐 신성델타 테크를 사실 초전도체로 잡아놓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 신성델타 테크는 이게 전장으로 포커스를 두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최근에 필옵틱스가 이제 필에너지 상장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자회사가 2차전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그 기업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상장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약간 범 LG가로서 좀 LG와 연결된 게 많고, LG가 또 뭡니까? 전장에 대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가신 분들은 사실 이거는 챙겨야죠. 그죠? 밸류 관점으로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무슨 어디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분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퀀텀 에너지에 대해서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분을 얘네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벤처 투자가 정말 거기에만 100% 투자를 했을까요? 여기저기에 좀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쏠림의 시작에서 제가 좀 여기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맞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네, 물론 여기서 이거를 테마에 대한 걸로 봤을 때 테마적인 부분, 아니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갔잖아요. 초전도체가. 그러니까 조정에는 어떻게든 그 7월에 좀 쏠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매 세력이라는 출시가 나면서 어떻게 헤지펀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좀 어떻게 공매치인 세력들 좀 손실이 많이 컸는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사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여기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서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대감, 그리고 테마에 목말랐던 거에 대해서, 또 하필이면 또 기간 조정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있어요. 2차 전지 빠지고 이걸로 간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들 초전도체 관련 애들 시청 다 합쳐도
에코프로의 어디 수준까지 따라올진 몰라요. 어느 수준까지도 안 돼요. 이게 다 뭐 신성 데이터가 시총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막 천억대.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러한 상황에서 막 전환 물량도 팔아먹고 막 대주주도 막 팔아먹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할 필요, 경계감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광기가 이게 지금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이제 광기의 영역으로 갔다.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이런 조정, 쏠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주도주에 좀 주목을 해서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웃긴 게 좀 기간 조정 나오거나 뭔가 좀 하락이 나올 때는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져 나와요. 물론 뭐 중국에 대한 부동산은 작년 헝다 이후에 이번에 좀 더 큰 규모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빠르게 좀 뭐 MLF 금리라든지 이런 거 좀 내려놔가지고 또 뭐 자금 지원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무시할 순 없죠. 어쨌든 G2국이고 뭐 세계 경제에서 어쨌든 두 번째로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게 뭐 당장에 뭐 트리거가 발생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8월 남은 거는 뭐 시적 시즌도 끝났고 당장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하나 있네. 이게 또 어떤 트리거를 좀 불러올지 좀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의 다시금 반등을 불러올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올해 다 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이 쏠림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너무 빨랐다. 이게 문제였다. 이게 문제였지 방향성은 맞는 방향이었지만 쏠림으로 인해서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온 것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 실적 부분에는 어쨌든 메탈 가격으로 인해서 뭐 2분기 실적 좀 저조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서는 지금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차 업체들 뭐 GM이라든지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원년이 2025년도입니다. 지금 타임 테이블로는 2025년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사실 뭐 바이든이 내년에 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근데 뭐 세계 추세는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구간은 아니지 않나. 노이즈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변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건 아니다. 물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할 거 없고 중간에 뭐 노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목해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올해에 대한 쏠림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은 좀 막연하게 테마를 사실 초전도체 이런 거로 너무 붙어서 주목하기보다는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주도주에 집중.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리밸런싱 이런 하락의 차별화 정세에서는 상승에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물론 이게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땡큐 하면서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챙김에 있어서 뭔가 좀 이번 시장의 하락에서 뭔가 이건 좀 교체를 하고 싶다. 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좀 산업 방향이랑 지금의 트렌드랑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손절하고 리밸런싱 조정에 요거는 좀 필히 좀 해서 올해 차변화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1월에도 그랬고 상반기에도 보면 두 차례 기회가 있었죠. 저희는 뭐 7월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진행을 했고 조정의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상승에 뭔가 교체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조정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약간 2분기 실적도 지금 괜찮게 나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장 베이스에 대한 영향으로 제한된 흐름이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집중해서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는 이제 IT 기업에 대한 부분 그러면 IT에는 물론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재생 목록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다뤘고 산업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쪽으로 좀 다룰 텐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제약바이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매 투자하기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될 거 현금성 자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이건 체크를 하고 투자를 고려하고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라 라는 부분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지금까지 2023년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뭐 우리 코드블랙 TV 이 채널 자체가 여러분 투자함에 있어서 약간 뭐 휴게소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좀 채널로 좀 형성 편하게, 그리고 또 편하지면 편하다고 해서 뭐 막연한 건 아니고 되게 알차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갈 수 있도록.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업을 이거는 이거 얘네는 이걸 한다,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떻다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뭐고, 그래서 여기 웨이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까지 공정까지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본딩이 TC 본딩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요구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 갈 테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면은 저희가 영상 뭐 꾸준하게 정보 제공 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흐름, 이야기, 이슈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